꽃이 흐드러지게 피어난 봄날, 70평생을 살아온 송옥순 할머니는 오늘도 변함없이 분주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초등학교 교사로 정년 퇴직한 뒤에도 늘 배움을 게을리하지 않았던 옥순 할머니는 스마트폰도 능숙하게 다루고 운전도 제법 잘해서 전국 곳곳의 맛집과 여행지를 누비는 삶을 살았죠. 손주들은 할머니를 스마트 할머니라고 부르며 자랑스러워했습니다. 특히 큰 손자는 친구들에게 우리 할머니는 카카오맵 보면서 혼자 전주까지 운전하고 갔다 왔어라고 말하곤 했어요. 옥순 할머니에겐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큰아들 기태는 미국에서 가족과 함께 살고 있었고 작은아들 기현은 어릴 적부터 엄마를 닮아 꼼꼼하고 자상한 성격으로 옥순 할머니를 딸처럼 살뜰히 챙겼습니다. 주말마다 찾아와 냉장고를 채워주고 집안일을 도와주는 기현의 모습에 옥순 할머니는 늘 든든함을 느꼈어요. 남편 송민수 씨와 함께 평온한 노후를 보내고 있던 옥순 할머니는 그날까지만 해도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남편 민수 씨가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며 쓰러졌습니다. 평소 건강하던 사람이 이런 모습을 보이자 옥순 할머니는 당황했지만 곧바로 정신을 차리고 구급차를 불렀죠. 몇 년 전 지인의 응급 상황을 경험한 뒤로 항상 비상 연락망을 스마트폰에 저장해 두었던 덕분이었습니다. 구급차는 빠르게 도착했고 민수 씨를 데리고 시내에서 가장 큰 대학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옥순 할머니는 남편을 응급실에 맡기고 접수를 위해 병원 로비로 향했는데 그곳에서 본 광경에 잠시 멈춰섰습니다. 사방에는 사람 대신 키오스크라 불리는 기계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그 앞에는 당황한 표정의 노인들이 모여 있었어요. 대부분 젊은 사람들은 익숙하게 화면을 터치하며 빠르게 접수를 마치고 있었지만 노인들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라 헤매는 모습이었습니다. 옥순 할머니는 평소 스마트폰을 잘 다루던 자신감으로 키오스크 앞에 섰지만 화면은 생각보다 복잡했어요. 글씨는 너무 작았고 터치할 곳은 수없이 많았으며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는 방법도 쉽게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여러 번 시도해도 접수가 되지 않자 옥순 할머니는 주변을 둘러보며 도움을 청할 사람을 찾았어요. 하지만 로비에 있던 직원들은 모두 바쁜 듯 서류를 들고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죠. 용기를 내어 한 직원에게 다가가 물었지만 그저 키오스크로 접수하세요라는 짧은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이미 남편의 상태가 걱정되어 마음이 급했던 옥순 할머니는 다시 키오스크 앞으로 가서 한 번 더 시도해 보기로 했어요. 여러 번의 시도 끝에 겨우 첫 화면을 넘어갔을 때 옆에서 짜증 섞인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 젊은 여직원이 팔짱을 낀 채 옥순 할머니를 위아래로 훑어보고 있었어요. 할머니, 이런 것도 못하세요? 뒤에 기다리는 분들도 많은데 빨리 좀 해주세요. 그 말에 옥순 할머니의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평생을 교단에 서며 아이들을 가르쳤던 자부심이 무너지는 듯 했죠. 죄송합니다만 이 기계가 처음이라서 좀 어렵네요.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아니, 저희가 어떻게 다 도와드려요? 그러면 키오스크를 왜 설치했겠어요? 기본적인 것도 못하시면 병원에 혼자 오지 마세요. 여직원의 말투는 더욱 거칠어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옥순 할머니에게 쏠렸습니다.
평소 당당하던 옥순 할머니였지만 이런 상황은 처음이라 얼굴이 화끈거리고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저기요, 지금 그게 하는 말이에요? 노인이라고 무시하는 거예요? 옥순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평생 교단에 서며 학생들을 가르치던 위엄은 어디로 갔는지 지금 옥순 할머니는 그저 세상에 홀로 선 나약한 노인일 뿐이었죠. 여직원은 오히려 더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이것저것 막 눌러서 기계가 먹통됐잖아요. 이거 고장나면 누가 책임져요? 이런 분들 때문에 일이 2배로 늘어난다니까. 옥순 할머니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지금은 남편이 걱정되는 상황, 참고 넘어가야 했지만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울컥 솟아올랐어요. 누가 노인이라고 바보인 줄 아시나 봐요? 나도 평생 아이들 가르치며 살았고 지금도 스마트폰 다루고 운전도 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기계가 처음이라 어려운 건데 그걸 이해 못하고 노인을 무시하다니. 옥순 할머니의 목소리가 병원 로비에 울려 퍼졌습니다. 주변의 시선이 더욱 집중되었고 다른 노인들도 공감의 눈빛으로 옥순 할머니를 바라보았어요. 그때 로비 한쪽에서 한 중년 남성이 빠른 걸음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는 진한 회색 정장에 병원장 배지를 달고 있었어요. 무슨 일이십니까? 병원장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권위가 느껴졌습니다. 여직원은 갑작스러운 병원장의 등장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아, 병원장님. 이 할머니께서 키오스크 사용법을 모르셔서 제가 설명을 드리던 중이었습니다. 옥순 할머니는 그런 뻔뻔한 태도에 더욱 화가 났지만 갑자기 병원장의 얼굴을 자세히 보고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민기, 당신이 민기 맞아? 병원장도 옥순 할머니를 유심히 바라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형수님? 송옥순 형수님 맞으세요? 두 사람의 예상치 못한 만남에 로비는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병원장 김민기는 옥순 할머니의 남편 민수 씨의 동생이었던 것이죠. 30년 넘게 이 병원을 이끌어온 유능한 병원장이자 아내를 암으로 떠나보낸 뒤 두 아이를 형수에게 맡겼던 사람이었습니다. 민기는 곧바로 직원들에게 지시했습니다. 지금 당장 응급실에 연락해서 송민수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형수님 모시고 가드릴 수 있게 준비하세요. 그리고는 여직원을 향해 냉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 내 사무실로 올라와요. 할머니께 그런 태도로 대한 것에 대해 설명해야겠군요. 옥순 할머니는 민기의 단호한 모습에 잠시 놀랐습니다. 예전에 알던 조용하고 내성적이던 시동생은 사라지고 지금 눈앞에 있는 사람은 병원 전체를 이끄는 카리스마 있는 지도자였습니다. 민기는 옥순 할머니의 손을 잡고 조용히 말했어요. 형수님, 형님 상태부터 확인하고 이야기 나눠요. 걱정 마세요. 제가 직접 살펴볼게요. 병원장 민기의 안내로 옥순 할머니는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가는 길에 민기는 병원 직원들에게 여러 지시를 내렸고 모두가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옥순 할머니는 문득 30년 전 아내를 잃고 두 아이와 함께 찾아왔던 시동생의 모습을 떠올렸어요. 그때 민기는 의대를 갓 졸업한 젊은 의사였습니다. 아내의 갑작스러운 병환으로 병원과 집을 오가며 힘든 시간을 보냈고 결국 사랑하는 아내를 떠나보낸 뒤 두 아이를 키우기 위해
고군분투했죠. 옥순 할머니와 민수 씨는 조카들을 맡아 돌봐주며 민기가 공부와 일에 전념할 수 있게 도왔어요. 그 시간이 흘러 이제는 대형 병원의 병원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형수님 많이 놀라셨죠? 형님은 다행히 큰 문제는 아니에요. 심장에 약간의 협착이 있어서 정밀 검사를 받아봐야 하지만 생명에는 지장 없으니 안심하세요. 민기의 설명에 옥순 할머니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옥순 할머니는 침대에 누워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민수 씨 옆에 앉았습니다. 남편은 약간 창백한 얼굴이었지만 미소 지으며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동생이 직접 봐준다니 걱정 마. 그런데 민기를 여기서 만나다니 정말 세상 참 좁네. 민기는 간호사들에게 민수 씨의 상태를 체크하라고 지시한 뒤 옥순 할머니에게 말했습니다. 형수님, 잠시 제 사무실에서 이야기 좀 나눌까요? 형님은 좀 더 관찰해야 해서 오늘 하룻밤 입원하셔야 합니다. 민기의 병원장실은 넓고 깔끔했습니다. 벽면에는 각종 의학 논문과 상패들이 진열되어 있었고 책상 위에는 가족사진 한 장이 놓여 있었어요. 옥순 할머니는 그 사진 속에서 익숙한 얼굴들을 발견했습니다. 민기의 두 아이, 지금은 모두 성인이 된 조카들이었죠. 형수님, 오늘 로비에서 있었던 일 정말 죄송합니다. 우리 병원 직원이 그런 무례한 태도를 보인 것에 대해 깊이 사과드립니다. 민기는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어요. 옥순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내가 오히려 내 병원에서 큰 소리 내서 미안하구나. 그냥 잠시 화가 나서 그랬어. 민기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닙니다, 형수님. 사실 저도 오늘 일이 처음이 아니란 걸 알고 있었어요. 병원 효율성을 높인다는 명목으로 키오스크를 도입했지만 정작 노인 환자분들의 어려움은 제대로 고려하지 못했습니다. 여러 민원이 있었지만 직접 현장에서 이런 상황을 목격하지 못했어요. 옥순 할머니는 민기의 솔직한 모습에 마음이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세상이 너무 빠르게 변하다 보니 우리 같은 노인들은 따라가기 힘들 때가 많아. 하지만 병원은 아픈 사람이 오는 곳인데 이렇게 차갑고 기계적이면 더 아프고 외롭게 느껴지는 것 같구나. 민기는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형수님 말씀이 맞습니다. 오늘 일을 계기로 병원 서비스 전반을 점검해 볼 생각입니다. 특히 노인 환자분들을 위한 지원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때 병원장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오세요. 민기의 말에 한 젊은 의사가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그는 30살 정도로 보이는 청년이었습니다. 병원장님, 송민수 환자의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보고 드리러. 말을 하던 젊은 의사는 옥순 할머니를 보자 갑자기 말을 멈추었습니다. 그의 눈에서 놀라움과 반가움이 동시에 번졌습니다. 이모, 이모 맞으세요? 젊은 의사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어요. 옥순 할머니는 잠시 민기의 제안을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신과 같은 평범한 노인이 대형 병원의 시스템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생각은 처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자신이 겪은 일을 떠올리니 다른 노인들도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기꺼이 돕겠다.
하지만 난 그저 평범한 노인일 뿐인데 정말 도움이 될까? 옥순 할머니는 조금 망설이는 기색이었습니다. 민기는 확신에 찬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형수님은 결코 평범한 노인이 아니십니다. 스마트폰도 다루시고 운전도 하시면서 적극적으로 생활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서도 노인의 입장을 대변하실 수 있는 분이니 오히려 가장 적합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날 저녁 옥순 할머니는 남편 민수 씨가 입원한 병실에 머물렀습니다. 민기의 특별 지시로 준비된 1인실이었고 간호사들의 세심한 돌봄 덕분에 민수 씨는 편안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었어요. 옥순 할머니는 문득 오늘 하루 동안 있었던 일들을 되새겨 보았습니다. 아침에는 그저 평범한 노부부였던 자신들이 이제는 대형 병원의 시스템 개선에 참여하게 된 상황이 믿기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병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옥순 할머니가 문을 열자 준호가 환한 미소와 함께 꽃다발을 들고 서 있었어요. 이모, 잘 주무셨어요? 삼촌 아침 회진 왔습니다. 준호는 전문적인 모습으로 민수 씨의 상태를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그의 진중한 태도와 부드러운 말투에 민수 씨도 편안하게 검진을 받을 수 있었죠. 삼촌, 상태가 많이 좋아지셨네요. 오늘 마지막 검사 몇 가지만 더 하고 내일은 퇴원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준호가 검진을 마치고 나간 뒤 민수 씨는 옥순 할머니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여보, 우리 조카가 정말 훌륭하게 컸네. 그 어려운 시절을 거쳐 이렇게 멋진 의사가 되다니. 옥순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주름진 손으로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어린 준호가 그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엄마도 없이 자라는 아이의 마음이 오죽했겠어요. 우리가 해준 게 별로 없는데 그걸 이렇게 고마워하다니. 그날 오후 민기는 옥순 할머니를 병원 회의실로 초대했습니다. 넓은 테이블 주위로 병원의 주요 부서장들이 모여 있었고 민기는 옥순 할머니를 정중히 소개했어요. 여러분, 이분은 송옥순 선생님이십니다. 앞으로 우리 병원의 노인 친화 서비스 개선을 위한 자문위원으로 활동해 주실 겁니다. 회의실 안의 모든 사람들이 옥순 할머니를 존경의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평생 교사로 살아온 옥순 할머니였지만 이렇게 많은 의료 전문가들 앞에서 자신의 의견을 말한다는 것이 조금 부담스럽게 느껴졌어요. 민기는 옥순 할머니의 긴장을 눈치챘는지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형수님,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어제 겪으신 일부터 시작해서 노인 환자들이 병원에서 느끼는 불편함을 솔직하게 이야기해 주시면 됩니다. 옥순 할머니는 깊은 숨을 한번 들이마시고 천천히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망설이는 목소리였지만 점차 교단에 서던 시절의 당당함이 되살아났어요. 키오스크는 글씨가 너무 작고 터치해야 할 곳이 명확하지 않아요. 그리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방법도 직관적이지 않죠. 노인들은 손이 떨리기도 하고 시력도 좋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정확하게 터치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글씨 크기를 조절할 수 있는 옵션이 있으면 좋겠어요. 병원 관계자들은 옥순 할머니의 말에 진지하게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중 한 부장이 손을 들고 질문했습니다. 선생님, 키오스크 외에도
노인분들이 병원에서 느끼시는 불편함이 있으시다면 더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옥순 할머니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친구들이 병원에서 겪었던 어려움들이 하나둘 떠올랐어요. 글쎄요, 병원은 전체적으로 너무 복잡해요. 어디로 가야 할지 안내가 부족하고 약을 타러 가는 길도 찾기 어렵죠. 안내판은 높은 곳에 있어서 목을 젖혀봐야 하는데 우리 나이엔 그것도 쉽지 않아요. 그리고 대기 시간이 길 때 앉을 자리가 부족한 경우도 많고요. 민기는 옥순 할머니의 의견을 모두 메모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실제 노인 환자분들께는 큰 장벽이 될 수 있군요. 회의는 2시간 가까이 이어졌고 옥순 할머니의 제안을 토대로 다양한 개선안이 논의되었습니다. 키오스크 화면 개선, 노인 전담 도우미 배치, 병원 내 안내 시스템 보완 등 구체적인 계획들이 세워졌어요. 옥순 할머니는 오랜만에 자신의 경험과 지식이 가치 있게 쓰이는 듯한 보람을 느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민기는 옥순 할머니를 복도로 안내했습니다. 형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는 매우 생산적이었어요.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자문을 구할 수 있을까요? 옥순 할머니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언제든지 돕겠어. 그나저나 민기야, 내가 이렇게 큰 병원의 책임자가 되다니 정말 자랑스럽구나. 그때 복도 끝에서 준호가 다가왔습니다. 아버지, 미팅 끝나셨어요? 아, 이모도 계시네요. 준호는 옥순 할머니를 보고 반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준호야, 내 삼촌 검사 결과는 어떠니? 민기가 물었습니다. 준호는 안심시키는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모든 검사가 정상입니다. 내일 아침에 퇴원하셔도 됩니다. 다만 약은 꾸준히 드셔야 하고 규칙적인 운동과 식이요법이 필요해요. 옥순 할머니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정말 다행이구나. 준호야, 고맙다. 준호는 갑자기 무언가 기억난 듯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모, 제가 어렸을 때 이모 댁에서 지내면서 있었던 일 기억나세요? 제가 학교에서 왕따를 당해 울면서 돌아왔을 때 옥순 할머니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그때 내가 초등학교 3학년 때였지? 아이들이 내가 엄마 없다고 놀려서 많이 상처받았었지. 준호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네, 그때 이모가 해주신 말씀이 지금까지도 제 삶의 지표가 되었어요. 준호야, 내가 받은 상처는 언젠가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하는 힘이 될 거야. 그러니 지금은 아파도 괜찮아. 그 말씀 덕분에 제가 의사의 길을 걷게 되었어요. 옥순 할머니는 감동으로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저 아이를 위로하기 위해 건넨 말 한마디가 이렇게 큰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준호야, 그런 말이 너에게 그렇게 의미 있었다니 이모는 정말 몰랐구나. 민기도 깊은 감동을 느끼는 듯 했습니다. 형수님, 우리 가족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은 이렇게 세대를 이어 계속되고 있네요. 오늘의 이 만남도 어쩌면 우연이 아닌 필연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날 저녁 옥순 할머니는 병실에서 남편에게 오늘 있었던 일들을 모두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민수 씨는 아내의 이야기를 들으며 뿌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여보, 당신은 늘 그랬어.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찾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사람이었지. 내일 퇴원하면 우리도 뭔가 새로운 일을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 옥순 할머니는 남편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70평생을 살아왔지만 아직도 새로운 도전과 변화가 기다리고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설렜어요. 병원에서의 일이 있은 지 한 달 후, 옥순 할머니의 집에는 반가운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민기와 준호, 그리고 옥순 할머니의 둘째 아들 기현이 함께 왔습니다. 오랜만에 식구들이 모인 자리에서 옥순 할머니는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대접하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기현은 어머니의 최근 활동에 대해 듣고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대형 병원의 자문위원이라니 정말 대단하세요. 제 회사에서도 최근 디지털 소외계층에 대한 논의가 많은데 어머니의 경험을 한번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옥순 할머니는 겸손하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별거 있나? 그냥 내가 겪은 일을 솔직하게 이야기했을 뿐이야. 그게 도움이 된다면 너에게도 들려줄 수 있지. 기현은 진지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 사실 다음 주에 회사에서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이 있어요.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기업의 역할이라는 주제인데 어머니의 이야기를 사례로 소개해도 될까요? 옥순 할머니는 잠시 당황했습니다. 자신의 경험이 큰 회사의 중요한 발표 자료로 쓰인다는 것이 부담스럽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다른 노인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도움이 된다면 좋지. 하지만 내 이름은 굳이 밝히지 않았으면 좋겠구나. 기현은 어머니의 겸손한 태도에 미소 지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머니. 그런데 가능하다면 민기 삼촌과 준호 조카도 함께 발표에 참여해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의료계 전문가의 시각도 함께 들을 수 있다면 더욱 설득력 있을 테니까요. 민기와 준호는 서로 눈빛을 교환한 뒤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좋은 생각이네요. 우리 병원에서 실시한 개선 사례도 함께 소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민기의 대답에 기현은 기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 후 기현의 회사 대회의실에는 많은 임직원들이 모였습니다. 기현은 긴장된 모습으로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저는 디지털 격차와 세대 통합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준비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제 어머니와 삼촌, 그리고 사촌 형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실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현은 어머니가 병원에서 겪었던 일부터 시작해서 민기 삼촌이 이끄는 병원의 변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나타난 세대 간 화합의 중요성까지 감동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발표를 들은 회사 임직원들은 깊은 공감과 함께 뜨거운 박수를 보냈습니다. 발표가 끝난 후 회사 대표이사가 직접 기현에게 다가왔습니다. 정말 감동적인 발표였어요. 이런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한 사례는 우리 회사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해 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디지털 소외계층을 위한 프로젝트를 시작해 보는 것이 어떨까요? 기현은 놀란 표정으로 대표이사를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저도 그런 프로젝트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대표이사는 확신에 찬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당신이 이 프로젝트를 주도적으로 이끌어주면 좋겠어요. 필요한 인력과 예산은
제가 지원하겠습니다. 그날 저녁 기현은 흥분된 목소리로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믿기지 않을 소식이에요. 제 발표가 대표이사님께 큰 인상을 주었고, 회사에서 디지털 소외계층을 위한 대규모 프로젝트를 시작하기로 했대요. 그것도 제가 책임자로요. 옥순 할머니는 아들의 기쁜 소식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자신의 작은 경험이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내고, 게다가 아들에게 새로운 기회가 된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기현아, 정말 축하한다. 엄마는 내가 정말 자랑스럽구나. 전화를 끊은 후 옥순 할머니는 남편 민수 씨에게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민수 씨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여보, 당신의 용기가 이런 멋진 결과를 가져왔네요. 처음에는 불편하고 속상한 경험이었지만 그것이 결국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로 변했어요. 옥순 할머니는 창밖으로 보이는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70년을 살아오면서 늘 자신은 평범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자신의 목소리와 경험이 세상을 조금이나마 더 나은 곳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나이가 들어서도 여전히 가치 있는 존재라는 증명이었고 앞으로의 삶에 대한 새로운 희망이었습니다. 그로부터 반년이 지난 어느 가을날 옥순 할머니는 민기가 병원장으로 있는 대학병원 로비에 다시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환자나 보호자가 아닌 특별한 행사의 주인공으로 초대받았습니다. 병원은 노인 친화 서비스 혁신 센터 개소식을 열었고 옥순 할머니는 첫 번째 명예센터장으로 위촉되었어요. 로비는 예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키오스크 옆에는 항상 도우미가 상주하고 있었고 화면은 더 크고 선명하게 바뀌었으며 글씨 크기 조절 버튼이 눈에 띄게 추가되어 있었어요. 병원 곳곳에는 휴식 공간이 마련되었고 바닥에는 각 진료과로 향하는 색깔별 안내선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개소식에서 민기는 옥순 할머니를 소개하며 감동적인 연설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 병원이 이렇게 변화할 수 있었던 것은 한 분의 용기 있는 목소리 덕분이었습니다. 송옥순 선생님은 단순히 불편함을 참지 않고 당당하게 목소리를 내셨고 그것이 우리 모두에게 깊은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옥순 할머니는 무대에 올라 짧지만 마음을 담은 소감을 나누었습니다. 저는 그저 평범한 노인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우리 노인들은 종종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소외감을 느낍니다. 중요한 것은 세대 간의 이해와 소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젊은 세대가 노인을 이해하고 노인들도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이 필요하죠. 행사장 뒤편에서는 기현이 자신의 회사 동료들과 함께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기현의 회사에서도 디지털 격차 해소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진행 중이었고 오늘은 병원과의 협업 가능성을 논의하기 위해 방문한 자리였습니다. 행사가 끝난 후 옥순 할머니는 병원 카페에서 민기, 준호, 기현과 함께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준호는 이제 병원의 중견 의사로 자리 잡아 노인 환자 케어 시스템 개선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이모, 저희 병원에 오시는 노인 환자분들의 만족도가 크게 상승했어요. 특히 키오스크 교육 프로그램은 대기 시간에 노인분들이 가장 즐거워하는 활동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어렵다고 하시다가도 한번 배우고 나면 오히려 더 자신감을 가지시더라고요. 준호의 말에 옥순 할머니는 뿌듯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기현도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우리 회사에서 시작한 실버 디지털 교육 프로그램이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어요. 특히 어머니가 자문해 주신 교육 방식이 다른 노인분들에게도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민기는 깊은 생각에 잠긴 듯 했다가 말했습니다. 형수님, 사실 저는 그동안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의료기술은 끊임없이 발전하지만 정작 그 혜택을 받아야 할 환자들, 특히 노인 환자분들이 소외된다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형수님 덕분에 저희 병원이 환자 중심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었습니다. 옥순 할머니는 거기까지 이야기를 듣고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이고, 다들 너무 과찬이야. 난 그저 내가 불편했던 것을 말했을 뿐인데 이렇게 많은 변화가 생기다니 오히려 내가 놀랍구나. 차를 마시며 담소를 나누던 중 한 노부부가 옥순 할머니에게 다가왔습니다. 실례합니다. 혹시 송옥순 선생님이신가요? 저희가 오늘 개소식에서 선생님 이야기를 듣고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저희도 디지털 기기 사용이 어려워 항상 아이들에게 의존했는데 선생님 덕분에 용기를 얻었어요. 옥순 할머니는 부끄러운 듯 미소 지었습니다. 아이고, 저보다 더 잘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우리 나이에도 배움은 계속되는 것 같아요. 민기는 그 노부부에게 병원에서 운영하는 디지털 교육 프로그램을 소개했고 그들은 기꺼이 참여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옥순 할머니의 작은 용기가 또 다른 노인들에게 희망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민수 씨는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여보, 당신이 자랑스럽습니다. 당신의 한마디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변화를 가져다 주다니. 옥순 할머니는 남편을 바라보며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세월이 헛되지 않은 것 같아 기뻐요. 나이 든다는 것이 때로는 불편하고 외롭지만 우리의 경험과 그야말로 나이 자체가 다른 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그것도 참 행복한 일이네요. 그날 밤 옥순 할머니는 오랜만에 일기를 썼습니다. 70 넘은 나이에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게 될 줄은 몰랐다. 한때는 나이 들어 무용하게 느껴질 때도 있었지만 이제 알게 되었다. 우리의 목소리가 여전히 가치 있으며 세상을 조금씩 변화시킬 힘이 있다는 것을. 내일은 또 어떤 새로운 날이 될지 기대가 된다. 창밖으로 가을 달빛이 은은하게 비치는 가운데 옥순 할머니의 마음속에는 따뜻한 평화와 함께 새로운 희망이 피어났습니다. 인생의 황혼기에 찾아온 예상치 못한 새 출발, 그것은 마치 가을 하늘에 피어난 늦꽃처럼 아름답고 소중했습니다.